일단 이제 아이들이 명제를 배운 뒤에는 이제 무슨 고민이 드냐면 집합이랑 명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집합이랑 명제는 일단 정의부터 항상 머릿속에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집합이 뭐였었죠? 정의가? 집합의 정의가 바로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어요. 기준이 없으면 우린 그거를 집합이라 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들의 모임. 높은 게 얼마나 높은 건데. 낮은 산들의 모임. 낮은 게 얼마나 낮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린 그걸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제는 그럼 뭐냐? 바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참도 있고 거짓도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는 이쁘다. 이러면은 누구는 이쁘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처럼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는 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은 덥다. 이것도 뭔가 명제인 것 같거든. 근데 누군가는 오늘을 추워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과 거짓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명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100대 빵 또는 0대 빵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오늘은 7월이다. 이걸 누군가가 거짓으로 말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7월이거든. 내일은 다음 달은 9월이다. 그럼 뭐야? 다음 달은 9월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모두 다 X로 갈 거잖아. 근데 애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말이 안 되면 명제가 아닌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명제는 맞아요. 근데 무슨 명제? 거짓 명제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다라는 애들이 많이 혼동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 1이라는 먼저 x값을 줬으니까 그걸 넣으면 말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명제이고 모두가 다 참이라고 할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 말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 제곱해서 1 되니까 뭐도 있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니네요가 아니라 명제는 맞는데 거짓 명제라고 말하면 돼. 왜요? 하나 더 있잖아.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정확하게 100대 빵, 0대 빵으로, 0대 100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걸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명제에 항상 걸쳐서 나오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이 바로 뭐냐? 이 명제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오류를 대신 책임져 주는 애야. 방금처럼, 야, 이럴 땐 되잖아. 저럴 땐 안 되네. 그거를 바로 아우르는 말이 조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한 문장에서. 무슨 뜻이냐? 50대 50이라는 거야, 얘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1 넣으면 어때? 말 돼. 근데 마이너스 5 넣으면 돼? 안 돼. 이처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우리는 얘는 명제는 아닙니다. 명제는 절대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로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대부분 조건으로 쓰는 것들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방정식들.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4는 0. 말 안 되는데요? 말 안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2i가 들어가면 말이 돼요. 근데 3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부등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같이 읽어보면 명제 한번 읽어볼게. 2는 짝수이다는 참이고 1 더하기 3은 6이다. 그럼 애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짓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100대 빵, 0대 100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명제는 우리가 뭐라고 기호를 쓰냐면 이제부터 소문자를 씁니다. PQR이라고. S. 왜 이걸 소문자로 쓰냐면 우리가 명제를 다 뭐로 바꿔서 풀 거냐면 10문제 중 9문제는 다 집합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 P라는 건 집합에서 대문자 P고요. 명제 Q라는 건 집합에선 대문자 Q고요. 명제 R이라는 것은 집합에선 대문자로 쓴다. 바꿔서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조건, 옆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 밑에, 명제에서 참고 좀 같이 읽어볼게.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이런 것 등 불확실한 문장은 절대 명제가 아니다.
그러나 5 빼기 3은 2, 3 빼기 2는 0보다 크다 같이 등식과 부등식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는 맞지만 거짓 명제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옆에 조건으로 넘어가면 x는 소수이다는 그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2면 참이 되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니까 즉 변수 x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조건이라고 하고 조건과 명제는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 소문자 p를 쓰고 뒤에 x를 쓴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서 우리는 얘를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밑에 이제 다시 부정을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이 명제를 배우면 이 명제를 부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부정은 말 그대로 영어에서 not입니다. not. 그래서 우리 명제에서는 not P, not Q 이렇게 읽어주고요. 기호로는 앞에 물결 표시를 이용하면 이게 바로 PQR을 부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는 소수이다. 라는 명제가 P 명제가 있었으면 not P는 이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P가 X는 짝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물론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야? 조건이거든요. X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말 되지만 뭐 예를 들면 5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이걸 명제로 바꿀게요. PX가 아니니까 4는 짝수이다. 그럼 참인 명제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부정하면 애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 짝수의 반대는 홀수야 라는 생각으로 홀수로 바꾸는데 웬만하면 그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짝수이다면 그냥 아니다로 바꾸세요. 짝수가 아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나중에 자꾸 이 반대말을 자꾸 연습하잖아요. 짝수의 홀수, 홀수의 짝수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학에서 문제 풀다가 반대어로 풀었을 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다로 푸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 단어를 아니다 뒤에만 붙여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 한번 읽어볼게.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는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면 그거를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not P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를 부정한 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얘는 거짓이 되고 반대로 거꾸로 내가 문제를 내볼게. P라는 놈이 5는 소수이다. 아이고 4는 소수이다로 바뀌게. 4는 소수이다. 그럼 얘는 거짓이거든. 그럼 얘를 부정했을 때는 4는 소수가 아니다니까 얘는 오히려 참이 된다. 그래서 원래 명제와 부정은 항상 반대인 결과가 나온다. 거짓은 참, 참은 거짓으로. 근데 좀 이따 배우는 역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진리집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리집합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집합은 되게 거창하게 생긴 수학적 용어인데요. 너네들을 벌써 한 글자로 배웠어요. 이게 한 글자로 무슨 뜻이게? 바로 해 또는 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의 해를 찾으세요. 이건 뭔가 말이 안 돼. 왜? 수학에서 해는 이런 x값들을 찾는 게 답이었거든. 근데 명제에서 x값? 아니잖아. 조건이잖아. 그거는. 그러면 도대체 명제에서는 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명제가 10 이하의 짝수 모임, 짝수들, 뭐 짝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자연수래 거기다. 짝수이면서 자연수. 그럼 우리는 그것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쓰면 돼? 대문자 P라고 쓰고 2, 4, 6, 8, 10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그 진리집합이니까 명제의 해는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이제 웃겨지는 거야. 왜? 우리가 P 소문자는 진리집합으로 대문자 쓰는데 이 바로 조건이나 또는 이 not P도 얘도 진리집합 구할 수 있거든? 얘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라면 바로 집합에서는 not은 여집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not P는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의 여집합, not Q는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진리집합을 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부정한 놈의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조건의 부정도 있거든요. 조건의 부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우리 이 여집합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강한 부정은 긍정과 같죠.
따라서 얘랑 같은 뜻이 명제에서는 부정을 또 한 번 부정한 명제는 원래 명제와 똑같다. 원래 집합과 똑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요. 지금은 하나의 명제만 공부했어요. P 명제, Q 명제.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두 명제를 한번 합쳐보자는 거야. 근데 합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는으로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린 뭐 연습했죠? 명제는 집합으로 바꿔서 연습했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 합집합은 또는 합집합이니까 P 합집합 Q를 뜻하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P 교집합 Q를 찾으라는 거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거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합치면 두 명제의 진리집합이고 앞에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거의 진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서 답으로 말하면 그 명제 두 개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도 있죠? 요 밑에도 또 부정해달래. 얘들아, 얘 부정하면 뭐 나올까? 얘 부정하면 not P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Q를 부정하면 not Q라고 쓰면 되고 근데 얘 집합으로 표현해 주세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써주면 된다. 얘 부정해 볼까요? 얘 부정하면 뭐 나온다? not P, and를 부정하면 또는 그리고 not Q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게 이제 일단은 1단락이 끝나고요. 자, 그럼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책 한 번일 거예요. 모든과 어떤도 있네. 모든 어떤까지 설명하고 그럼 끝낼게요. 모든 어떤. 자, 그냥 이 개념 노트대로 순서로 할게요. 자, 8번 한번 읽어볼까요? 8번.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제를 다 배웠어요. 각각의 명제 P도 배웠고 Q도 배웠어. 그리고 또 뭐도 배웠어? 그 두 명제의 교집합도 구해봤고 합집합도 구해봤어.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지? 선생님, 그러면 명제는 서로 포함관계가 없나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방금까지 잘 봐. 우리 방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써볼게. 명제의 정의 배웠고 조건의 정의 배웠고 명제 P에 대해서 배웠고 명제 Q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이놈의 진리집합도 뭘 의미하는지도 배웠어. 이게 해구나라고. 그리고 그 두 명제의 교집합도 구해봤어. 그게 바로 and고 그리고 두 명제의 또는도 구해봤어. 그게 바로 합집합이었구나. 그래서 P, 교, Q고 얘는 P, 합, Q라는 것도 찾았고 그거에 따른 진리집합도 찾아봤어.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 그럼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의 배수 아닙니까? 또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 그럼 이걸 다 모두 다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2의 배수, 4의 배수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2의 배수, 4의 배수 물어보면 뭐의 배수가 뭐의 배수에 들어가 있어?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이처럼 서로 명제도 서로가 서로를 혹시 포함할 수 있냐라는 거지.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P, 화살표, Q라고 나타낸다 이거야. 왜? 이게 곧 집합으로 가면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랑 똑같은 뜻이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를 뭐라고 하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집에 일찍 보내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오늘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이라고 했어. 근데 아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직 모르잖아. 수업이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이라는 게 결국 뭐야? 들었다는 가정이겠지.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걸 우리가 바로 결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명제끼리의 포함 관계는 항상 가정과 결론이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P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얘를 여기서 혹시 대우 배우나? 아직 안 배우지? 우리가 이제 가정 결론이 있으면 얘를 이제 부정할 줄도 알아야겠지. 오늘 열심히 수업 들으면 집에 일찍 보내줄게. 이거 부정하면 뭐야? 오늘 열심히 수업 안 들으면 집에 일찍 못 가. 그게 바로 뭐야? not P이면 not Q이다로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말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게 지금 8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걸 바로 설명한 거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번하고 이제 문제 좀 학원책 좀 풀어볼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과 어떤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과 어떤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국어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왜냐면 국어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PF반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수학 1등급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모든 학생들은 수학 1등급이다. 참이래. 그럼 뭐가 없어야지만 그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 그래. 예외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모든이라는 놈이 참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예외가 없어야 돼. 누구나 다 여기 1등급이어야 돼. 근데 반대로 여기 어떤 PF 학생은 1등급이다 라고 말했어. 어떤 학생은 1등급이다. 그 말 뜻은 오히려 얘가 참이 되려면 오히려 뭐가 있어야 돼? 그걸 만족하는 학생이 꼭 한 명 있어야 돼. 만족하는 학생 적어도 한 명. 사람으로 비유하자.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학생은 모든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 아씨, 할 말이 없는데. 모든 학생들은 착하다. 이게 참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돼? 그치? 예외가 없어야 돼. 여기에 전과자가 없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 어떤 학생은 착하다라고 했어. 그럼 최소한 여기서는 누군가 한 명 착한 학생은 있어야 돼. 다 전과자인데 한 명만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항상 모든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예외가 없어야 되고 어떤이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 조건을 찾아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면 돼. 근데 이 모든과 어떤은 항상 서로 무슨 관계냐? 서로가 서로의 부정관계야.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학생은 착하다. 이런 말 나왔어. 얘 부정하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어떤 학생은 뭐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0번에 쭉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보다 201쪽에 1번 문제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라벨입니다. 갈게. 기억.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달래. 기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은 설악산이다. 명제 아니야? 아니지. 누군가는 한라산일 수도 있잖아. 기억 탈락. 니은 36의 양의 약수는 8개다. 36을 소인수분해하면 뭐 곱하기 뭐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았었지?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했지. 그럼 3 곱하기 3에서 9네. 그래서 애들이 무슨 짓 해? 찍고. 말 안 돼서요. 아니지. 명제는 맞지. 근데 무슨 명제? 거짓 명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홀수와 홀수의 곱은 홀수이다.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지? 홀수. 맞네. 그럼 얘는 참인 명제라고 말해줍니다.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1 넣으면 말 되지만 마이너스 5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조건이라고 하겠지. 명제는 아니겠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한번 같이 해볼게. 4번 한번 너네 써봐봐. 자, 일단 6의 약수 빨리 쓰세요. 1, 2, 3, 6. x는 홀수래요. 근데 8 이하니까 1, 3, 5, 7. 됐죠? 자, 1번. p 그리고 q의 명제의 진리집합 구해달래. 그럼 그리고는 뭐라 그랬지? 교집합. 그러면 1, 2, 3, 6과 1, 3, 5, 7, 9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1, 3. 얘들아. not p 또는 not q래요. 그럼 이거 집합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죠?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야. 너무 부정이 많다. 우리 그럴 때 무슨 법칙 쓰지? 드모르간. 그럼 드모르간 법칙 쓰면 뭐 나와?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 말해달라는 거야. 그럼 일단 교집합 빨리 찾아볼게. PQ의 교집합 우리 아까 1번에서 찾았잖아. 누구라고? 1, 3. 그걸 뺀 나머지를 적어주면 되겠지. 2, 4, 5, 6, 7, 8.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뒷장 넘어가 볼게. 6번 한번 가볼게. 6번. 6번은 너네가 그냥 말로 한번 그냥 해. 굳이 쓰다가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6번에 1번 한번 부정 말해볼게. 얘들아, 우리 6번에 1번 부정 말할까? 모든을 뭐로 고쳐? 어떤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작다. 바꾸면 되겠지.
2번 어떤을 부정하면 뭐야?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야. 자, 그럼 우리 6번에 2번만 참거지 판단해 볼게. 모든이라고 바꿨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대. 근데 얘들아, 얘가 무슨 식이지? 대표적인 완전 제곱식이지. 근데 물어볼게. 여기에 만약에 어떤 수를 넣어서 제곱하면 항상 양수지. 근데 여기 0 될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다행히도 x가 무슨 수를 했어? 자연수니까 여기다 자연수 넣어서 제곱했을 때 0 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 있어요. 만약에요, 역의 참거짓을 판단하래요. 역을 구한 다음에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를 구하라고 할 때 역을 구해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린 뭘 구하면 돼?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구하면 돼.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아, 부정이구나. 미안. 역이래. 미안. 부정.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얘를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정한 거에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오히려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먼저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가 되고? 거짓이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아마 참이 될 거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쉬우니까. 모든 자연수잖아요. 모든 자연수. 너 근데 이거 되게 질문 잘했어. 요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들어가면 거짓이 돼. 하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되니까. 자, 요거 9번 한번 해볼게. 9번. 자, 9번 한번 부정해보자. P를 부정하면 뭐 나와? X가 2래. X가 2이면, 그 다음 not Q를 부정하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얘들아, 가운데가 또는이거든? 그럼 부정하면 뭐야? 그리고겠지. 근데 우리 수학에서 그리고라는 건 얘와 얘 교집합이 2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놈의 해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즉 2를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2 넣으면 뭐 나와? 4 빼기 8이니까 마4 더하기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말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무슨 값? 최소값. 답은 몇? 4. 이렇게 정답이 돼. 잠깐만. 아, 미안. 문제가 뭐냐면 원소가 몇 개 되래? 한 개 되래. 얘들아, 원소가 한 개 되라는 건 무슨 뜻이지? 이걸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어야 돼. 근데 이걸 2를 넣어서 답을 얘를 찾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2 말고도 더 많이 나오는 거지. 한 개가 아니라. 그럼 우린 이걸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부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면 2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답은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겠네. 좀 어렵나? 다시 한 번 더. x는 2, 그리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 얘의 해가 얘의 해와 교집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차식이니까 2 말고도 가질 수도 있겠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근데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래. 그 말 뜻은 2를 넣었을 때만 말이 돼야 된대. 근데 2를 넣었더니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 4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슨 수가 된다? 2 말고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얘 반대로 말하면 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되겠지. 그리고 4가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x-2의 제곱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없고 0일 때가 유일하게 2밖에 없겠지.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국어 잘하셔야 돼요. 자,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10번 한번 풀어봐봐. 10번. 10번도 은근히 많이 틀리거든요, 애들이. 모든이래, 모든.
자, 문제 쓰면 바로 풀이할게요. 자, 오케이, 오니, 오케이 맞. 자, 문제 풀어볼게. 모든 x래. 여기 지금 15명이 있으면 15개의 숫자를 넣었을 때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15명이 아니라 5,000명이 있고 1억 명이 있대. 지구상에는 모든 숫자를 넣어도 항상 말이 되려면 애초에 이 이차함수는 항상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그게 거짓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잖아. 그럼 요거를 제외한 놈이 나와야 되니까 접하거나 관통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결국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짝수공식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0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k로 묶으면 k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니까 k는 2분의 5보다 크던가 같고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라 그랬나? 정수라 그랬나? 자연수네. 그럼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 k는 따라서 3 이렇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쉬는 시간 빠른 템포로 한 번만 더 쉴게요. 그러고 나서 쭉입니다. 5분 일찍 끝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15분 쉬는 시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이어서 207쪽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개념 설명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충 설명만 하도록 할게요. 명제도 또한 뭐가 나올 수 있다? 서로 포함 관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를 가정,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가정과 결론이다 라는 거야. 근데 저 가정과 결론을 배우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역과 대우다 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역은 뭐냐? 딱 봐도 역지사지의 역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론이 가정으로 오고 가정이 결론으로 간다. 그래서 Q이면 P이다죠.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역은 오늘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수업 열심히 들으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대우는 뭐냐? 역을 하면서 부정까지 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지.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너네 오늘 집에 일찍 못 가. 수업 열심히 안 들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바로 원래 명제와 대우만 공동 운명체다. 그 말 뜻은 참과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거고 집에 못 간다라는 건 열심히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같은 맥락 아니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역입니다. 애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요, 선생님.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이던데요. 아닙니다.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일 때도 있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인데 역도 거짓일 때가 있어요. 역과 원래 명제는 물음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역을 써보고 역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개념 노트 그냥 보시면요. 참고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 그래서 그 명제의 역이 반드시 참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거짓인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바로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은 말 그대로 저 명제가 3번에 걸쳐서 참임을 증명하는 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 은수야, 호승쌤은 착하다. 착하면 잘생겼다. 따라서 호승쌤은 잘생겼다라고 증명이 되듯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라는 게 바로 3단 논법입니다. 그럼 이 3단 논법이 참이라는 건 즉 모두 참이다. 말 그대로 얘를 대우를 한 것도 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not Q이면 not P이고 not R이면 not Q이기 때문에 결국 not Q이면 not R이다. 라고 미안. 우리 P이면 R이다죠.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 2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아직도 이거는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P, 화살표, Q라는 명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딱 두 문장밖에 안 물어봐요. P가 Q이기 위한, 거꾸로 Q가 P이기 위한이라고 딱 물어볼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무슨 조건이야? 땡땡 조건, 땡땡 조건이라고 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못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쉽게 외우려면 요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입니다. 요 앞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Q 입장에서 생각해볼게. 집에 일찍 가야 돼. 그럼 어떤 게 꼭 충분으로, 어떤 조건이 먼저 만족해야 돼? 수업이 잘 들었다라는 이 조건이 먼저 필요하잖아. 내가 이러겠지. 선생님 저 집에 일찍 갈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 너 나한테 증거 내봐. 라고 하면 저 오늘 수업 잘 들었어요. 숙제도 잘했고요. 그 말 뜻은 수업을 잘 들었고 숙제를 잘한 거에 대한 조건을 내가 꼭 필요로 하겠지. 그 친구한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 선생님 수업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기에 충분해요. 잘 들었잖아. 저 숙제도 다 했어요. 수업도 잘 들었고요. 그럼 저는 집에 가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을 이미 어때요?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지. 따라서 화살표를 맞았냐 쐈냐만 보면 돼요. 자, 앞에가 P로 시작했거든요. P 입장에서 화살을 쐈어요. 맞았어요? 쐈죠? Q 입장에서는 화살을 쐈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그러면 맞은 애가 제일 재밌어요. 외우기가. 연서야, 화살 맞으면 치료가 어때?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화살을 맞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살을 쏘면 충분하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P 화살표 S가 왔어요. 자, 물어볼게. 혜인아, P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제이야, S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연서야,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유리야,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이제 갑자기 P 화살표와 화살표를 서로 R과 주고받습니다. 그럼 P 입장에서는 R이기 위한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고 R 입장에서는 P이기 위한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니까 우린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꼭 설명하면 한두 명은 와서 꼭 물어보는 거 있어요. 뭐 농담 삼아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써도 돼요? 학교 시험에? 이래요. 상관없어요. 이건 뭐 교환 법칙 이딴 거 아닙니다. 그냥 둘 다 돼서 둘 다 적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 와서. 선생님, 필충 조건이라고 써도 돼요? 함축해서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은 별로 줄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필요 충분 또는 충분 필요 이렇게 적는 걸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봤을 때 처음 나오는 단어 기준에서 화살을 쐈는지 처음 나오는 단어 기준에서 화살을 맞았는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제는 뭐로 바꿔서 풀 수 있다 그랬지? 집합이지.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이야? P가 Q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고. 얘는 Q가 Q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줄까? 요거 그냥 한 번에 함축해서 이 두 개는 어쨌든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P가 Q한테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P가 Q한테 폭 들어가 있다라는 건 P의 예시와 Q의 예시 중 누가 더 예시가 많다는 거야? Q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P는 X 더하기 Y가 0이래요. 근데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래요. 그러면 과연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인지 Q가 P이기 한 필요 조건인지를 충분 조건인지를 꼭 물어봐요. 그땐 빨리 어떻게 하냐면 예시를 적으세요. 은수야, 예시 아무거나 말해봐. 뭐 있지? 이거 만족하는 예시. 1, 마이너스 1. 하나만 더.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얘는 00도 있어요. 근데 얘도 물어볼게. 얘 00 되죠? 또 뭐도 되죠? 없어요. 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만족하는 각자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고, 그 다음 얘가 얘한테 어때요? 포함되죠. 그럼 화살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그럴 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얘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예시가 더 많은 놈이 바로 그 반대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블랙라벨의 207, 208, 209 쪽을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뒷장 쭉 넘어가서요. 뭐만 풀어보면 되냐면요.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자, 15번 우리 같이 풀어볼게.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고요. 나달이면 not Q도 참이래요. 빨리 밑에다 뭘 써야 될까요? 빨리 대우 적으세요. 시작 대우.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R이다. 빨리 요 쓰세요. 그럼 벌써 4개는 우리 명제를 찾았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억. 나달이면 not P이다. 참입니까? 얘들아, 참이야, 거짓이야? 뭔 말인지 모르나? 지금 처음 배워서? 자, 제가 다시 칠판에 좀 쓸게요.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R이면 Q이다. 요걸 썼잖아요. 그럼 우린 바로 옆에다 뭘 써야 돼요? 빨리 대우 써야죠. 이렇게. 얘도 참일 거니까. 자, 시작할게요. 기억. not R이면 not P다. 참이네. 그 빨리 나달에서 시작해서요. not P에 도착할 수 있는지 볼게요. 나달, Q. Q, not P. 나달에서 출발해서 not P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기억은 맞겠죠. 니은, Q이면 not P이다. Q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Q이면 not P다. 오케이. 참이네요. 디귿, Q이면 나달이다. Q에서 시작해서 나피. 나피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디귿 틀렸죠. 리을, not Q이면 R이다. not Q에서 출발해서 R에 도착할 수 있네요. 있네. 리을. 미음, Q이면 R이다. Q에서 출발해서 R로 도착할 수 있나요? Q이면 not P. not P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마지막 비읍, P이면 R이다. P에서 출발해서 R에 도착할 수 있나요? P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R이다. 도착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꼭 우리 버스 타고 정류장 가듯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중간 정류장들이 있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요. 있으면 그냥 다리 건너듯이 건너면 되고 하나라도 중간에 툭 하고 끊기면 끝. 걔는 틀린 명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뒷장 한번 봐볼게요. 뭘 풀어볼까? 요거, 여기서 자,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시작. 요건 답이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답은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시면 정답이에요.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P면 not Q이다. 이걸 어떤 친구는 대우를 이용해서 찾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각이에요. 대우를 사용할까, 원래를 사용할까는 뭘 보면 되냐면, 얘들아, 우리 부등식에서
더듬이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디귿자가 더 편하죠? 그래서 문제 보면 지금 Q가 뭐예요? Q가 더듬이에요. 근데 걔를 부정하면 뭐로 바뀌죠? 디귿자로 바뀌죠. 그럼 더듬이보단 디귿자가 나니까 얜 대우보다는 원래 명제를 따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P이면 not Q이다를 찾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제 P면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P 한번 찾아볼까? P가 2를 다 빼주고요. 그럼 3K-3.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리고 K 이렇게 나와요. 몇을 다 빼줬지? 2를 빼준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K부터 3-3K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K부터 마이너스 3-3K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누구만 붙여주면 돼? 디귿자. 바로 Q를 부정한 거. Q 부정하면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죠? 2부터 18까지. 2부터 18까지. 아이고. 근데 2부터 18이 어떻게 돼야 돼요? P를 끌어안아줘야 되니까 2부터 18까지 이렇게 만족해야겠죠. Q가. not Q가.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면 첫 번째 마이너스 K는 2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색칠이 돼 있으니까 갖다 붙고요. 그쵸? 색칠 돼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3K가 18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넘기면 마이너스 15 그리고 3K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문제가 마5, 마4, 마3, 마2 답은 4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21번을 30초 컷으로 풀어볼게요. 30초도 너무 아까워요. 시작. 10초 컷 할게요. 10초 컷. 문제 안 읽어도 되는데 마지막 줄만 읽으면 답인데. 두 번째 줄.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게 왜 5초 컷 문제인지 아세요? 21번? 애들, P인가? Q인가? PQ 원소도 아직 안 봐요. 그리고 문제가 뭐랬냐면, P면 Q이다의 대우가 거짓이래. 얘들아, 우리 P면 Q이다의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뭐야? 거짓이야.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거짓이 되려면, 이런 거지.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집에 일찍 보내줄게. 이게 거짓이래. 그럼 누구야? 존나 잠 쳐잤는데 저 새끼는 집에 일찍 가. 그게 지금 거짓이야. 수업을 잘 들어야지만이 집에 일찍 갈 수 있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건 수업을 그지같이 들었는데 집에 일찍 간 학생이 있다는 거야. 그 새끼가 발리해잖아. 그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괜히 일찍 갔잖아요. 나한테 대들잖아. 너네들. 그치? 그것처럼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려면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지? P에는 있어. 근데 Q에는 없어. 누구야? 1. 1이야? 1, 2, 3. 이렇게 되겠지. 1, 2, 3은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거짓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찾아달래서? 집합의 개수지. 그럼 총 원소 몇 개에서? 4, 5, 6, 7, 8에, 총 7개였지? 7개. 7개 중에서 누굴 빼면 돼? 그거의 진부분 집합이니까 2의 3승계. 근데 답이 2의 3승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끝에 뭐라고 써있지? 진부분 집합. 답은 7개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야, 이제 집합으로 푼다. 좋아, 아주 좋아. 23번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끝나갑니다. 점점.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둘, 2개 하면 끝이네요. 서진아, 염색했어? 머리가 왜 발라 보이지?
염색했지? 아, 그래? 아닌데. 다시 한 것 같은데? 좀 밝아졌는데, 많이? 아닌가? 일단은 화살표를 나타낼 수 있냐? 이걸 먼저 테스트하는 거고, 그거를 집합으로 바꿀 수 있냐? 라고 테스트하는 거지. 자, 가볼까요? 일단 저는 화살표 좀 써볼게요. P는 낙큐에 의한 피로 충분이래. 오케이. P면 낙큐다가 화살을 쏘고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적 조건이래.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아, Q네? Q가. 아야. 요렇게 생겼어요. 자, 사실 이제 이것도 참이면 당연히 대우도 참인데, 우리 이거 집합으로 풀어볼게,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두 집합은 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P집합과 Q의 여집합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그림을 그릴 거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면 P와 Q는 같다고 그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죠? 그럼 얘들아, 요 바깥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Q 되는 거야. 그럼 결국 Q랑 또 누구는 같은 거야? P의 여집합은 또 같은 거겠지. 왜? Q의 여집합의 여집합. 바깥 부분은 Q라고도 말해도 되고, 얘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Q는 not R한테 들어가 있대. Q는 not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선생님, 그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알려준 꿀팁 기억나요? 절대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한 거. 뭐였지? 이게 참이면 여기다 뭐 한 것도 참이지? 드모르간 한 것도 참이야. 그럼 얘는 드모르간 하면 Q의 여집합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R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 바로 누가 들어가 있어? R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끝났지? 시작하자. 기억. Q는 R한테 들어가 있습니까? Q가 어디였어? 요 바깥 부분이었잖아. 어떻게 Q가 R한테 들어가? 말이 안 돼. 기억? 탈락. 니은. P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얘들아, 요거 참 애들이 따지기 어려워하지. 이렇게 부정이 많을 때는 애들이 어려워해. 근데 이게 참이면 내가 말했지. 여기다 뭐 씌운 것도? 드모르간한 것도 참이야. 그럼 뭐 나오지? P가 R을 데리고 있냐? 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P가 R 데리고 있지. 그럼 니은은 맞겠지. 디귿. P 교집합 R은 R이냐? P와 R의 교집합은 R이다. 오케이. 마지막 리을. P 합 Q는 P 합 Q가 뭐야? P랑 Q가 이 바깥 부분이거든. 다 더하면 뭐 나오겠어? 전체. 오케이. 맞겠지. 생각보다 난 요거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이거 선생님 어떻게 그림 그려야 돼요? 요게 참이면 모두 참이었죠?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오케이. 26번 시작. 얼마 안 남았어. 한 문제 남았어요. 이거 빼고 한 문제. 또? 아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기능에? 요것도 답이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면 나와야 될 충분한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7 나오면 됩니다. 혹시 풀이가 필요할까요? 풀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화살표부터 먼저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처음 나온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 Q는 P이기한 충분 조건. Q부터 먼저 나왔고 충분이니까 화살표 쏴라. 끝. P. 그리고 뭐? R은 P이기한 필요 조건. R부터 나왔는데 P가 나왔으니까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맞아야겠죠. 그리고 끝. 자, 그럼 결국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Q집합은 P집합의 부분집합이고 P집합은 R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Q, P, R 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수직선이 오버랩해서 계속 나타나면 돼요. 가장 큰 형이 누구예요? R이에요. R이 다 안아줘야 돼요. 그럼 R 값이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B가 이걸 뭔가 다 끌어 안아줘야 돼요. 두 번째, Q 찾아볼게요. Q는 가장 막내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얘가 Q, 그리고 얘가 R. 그럼 가운데 누가 껴있으면 돼? P가 껴있으면 돼. 그럼 P가 껴있으려고 봤더니 P가 뭐 나왔어? 1부터 4래요. 그럼 1부터 4는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부터 4 이렇게 일단 있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나머지 누구? 6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Q를 끌어안아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Q, P, R 순으로 모두를 다 끌어안아주고 있죠. 그러면 일단 A는 6보다 어때야 됩니까?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B는 1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거나 같아야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A의 최소값 6, B의 최대값 1 더하면 정답은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재밌으면서 빡치는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거든요. 28번. 범인 찾는 거예요. 시작. 재밌죠, 이런 거? 자, 같이 가볼까? 일단은 문장을 이렇게 명제화 시켜야 돼요. D가 범인이면 A야. C가 범인이 아니면 A도 범인 아니야. D가 범인 아니면 B도 범인 아니야. 근데 저게 참이면 저 증언들의 대우도 다 참이죠. A가 범인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야. A가 범인이면 C는 범인이야. B가 범인이면 D는 범인이야. 라는 거. 근데 범인은 두 명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모두가. 귀찮아요. 그래서 1번. A가 범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A가 범인이면 무조건 누구를 꼰질러서 들어와요? 깜빵에? C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C가 범인이면 누가? 그 다음 없어요. D랑 B에 대한 조건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요. A가 범인이면 C가 범인일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가볼게요. B가 범인이면 어떻게 되죠? B가 범인이면 D 끌고 들어옵니다. 너도 범인이잖아.
그쵸? 근데 D가 범인이면 갑자기 A도 범인이에요. 갑자기 A도 끌고 들어와. 그럼 범인이 몇 명 돼버려? 3명. 탈락이. 3번. C가 범인이면 어떻게 하죠? C가 범인이면 누구 들고 들어옵니까? 없어요. C가 범인이면 더 이상 자기는 우리를 지켜. 모르는데. 그럼 얘는 범인이 한 명이 되겠지. 4번. D가 범인이면 어떻게 하냐? D가 범인이면 누구 끌고 들어옵니까? A 일단 끌고 들어와요. 근데 A 끌고 들어오면 누구도 들어와? C도 들어와. 그래서 얘도 3명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최소한 범인은 A, C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나중에 가면 이제 막 재밌게도 바뀌어요. 뭐 어디를 선택하면 어디를 갈 거고 어떤 걸 보면 어떤 거를 봤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거 있잖아. 시험 잠을 많이 못 자면 성적이 떨어진다. 근데 성적이 오른 친구들은 뭐 잠을 많이 잤다. 이런 거 막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거든.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만약에 잠을 못 잤다. 잠이 적으면 성적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가 이걸 P라고 두는 거야. 그럼 잠을 적게 잤더니 성적이 안 좋네. 그럼 성적이 안 좋은 걸 Q라고 하면 반대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잠을 많이 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잠을 적게 잔다, 잠을 많이 잔다. 사실 그런 의미는 없지만 적게 잔다가 뭔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정을 의미할 것 같아. 성적이 낮다도 뭔가 부정인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할 때는요. 선생님, 잠을 적게 잔 걸 P라고 잡아요? 잠을 적게 잔 걸 P라고 잡아요? 많이들 물어봐요. 그럼 그냥 문제 읽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낮다, 적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걔를 낫을 붙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잠을 적게 잔 게 P인데 오히려 낮 P 이렇게 쓰면 이게 꼭 나쁜 것처럼 보여. 잠을 오히려 많이 잔 건데. 성적을 낮은 걸 Q라고 잡으면 낮 Q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보여. 오히려 성적이 높은 건데.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읽고 조금 안 좋은 의미예요 라고 하면 낫을 붙여주는 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는 제가 그냥 혼자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숙제도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끝내주세요. 그냥 안 봐도 돼. 칠판만 봐.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숙제도 안 낼 거야. 이건 그냥 2학기 기말고사 때 하세요. 2가지의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우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너네들이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귀류법을 많이 해요. 말로. 자, 일단 대우법은 뭐냐면 P이면 Q이다를 증명해달래.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대우를 찾아요. not Q이면 not P다를. 그래서 얘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게 대우법이에요. 근데 이 대우법을 쓰려면 결국 뭐와 뭐가 존재해야 되죠? 가정과 결론이 있어야 돼요.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1등급 나올 거야. 증명해봐. 그럼 1등급이 안 나왔다는 친구들을 찾아서 문제를 봤더니 이 새끼가 졸라 다 틀리고 있어. 그럼 참이네. 그럼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1등급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 새끼가 1등급이 아니야. 근데 맨날 시험을 맨날 100점 맞았어.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아마 거짓일 거야 라고 증명이 된다는 거지. 자, 귀류법은 뭐냐면요. 너네들이 제일 많이 해요. 야, 너 나랑 내기할래? 내기가 제일 많아요. 너 나랑 국어 내기하자. 내가 너보다 국어 잘 봤어. 그래. 아니걸 맨날 그래. 그러다가.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너보다 높다 치자. 이런 거야. 너 나보다 못 봤잖아. 근데 내가 너보다 잘 봤다 치자.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귀류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뭐뭐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했어. 이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 끝에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부정한 다음에 얘의 참거짓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얘는 대우법이랑 조금 달라. 뭐냐면 대우법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지. 얘를 증명했더니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지. 근데 끝에를 부정하면 참이 나오면 원래 명제는 뭐가 돼? 거짓이 돼버려. 그리고 얘가 거짓이 되면 오히려 참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옛날에 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증명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루트라는 게 있으면 다 무리수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옛날 수학이 초창기에 태어났을 때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어떤 놈이 와서 이러는 거야? 증명해봐.
이러는 거야. 그럼 걔가 뭐라 그래? 그래, 무리수가 아니다 치자. 이렇게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유리수 2라고 2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막 증명해.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그래서 거짓 나오는 거야. 유리수라고 치고 증명했더니 거짓 나왔네? 그럼 원래 명제는 뭐가 돼? 참. 그래서 바로 얘를 끝에 결과를 부정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우리가 바로 귀류법이다.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래, 내가 너보다 뭐 했다 치자. 뭐 했다 칠게. 그러면 어떻게 돼? 너가 1등급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 귀류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절대분호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는 제가 이쪽은 숙제로 안 낼 겁니다.